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뜨셔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마 밤새 쌓인 메시지나 알림을 확인하고 오늘 해결해야 할 끝없는 업무 리스트를 들여다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참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우고 불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력서의 경력을 한 줄이라도 더 채워넣고, 통장의 잔고를 조금이라도 더 불리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피드를 더 그럴싸하고 화려한 일상으로 가득 채워야 비로소 안심하곤 하죠. 내 시간표가 10분 단위로 빽빽하게 차있지 않으면 왠지 뒤처지는 것 같고, 내가 맺고 있는 인연의 그물망이 조금이라도 느슨해 보이면 가슴 깊은 곳에서 정체 모를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한번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나를 빵빵하게 채우고 끝없이 영토를 확장할수록 왜 우리의 일상은 점점 더 숨이 막히는 걸까요? 왜 우리는 더 고독해지고 작은 비판이나 예기치 못한 바람 하나에도 온몸이 바늘에 찔린 듯 예민하게 반응하는 풍선 같은 상태가 되어버렸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나를 증명하고 내 힘을 한껏 과시하려는 욕망이 너무 크게 부풀어 올라서 정작 나와 주변 사람들이 발을 뻗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빈 공간, 즉 여백을 완전히 집어삼켜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2000년 전 고대의 투박하지만 날카로운 우화 한 자락을 나누며 이 숨막히는 질식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놀라운 공간 재편성의 열쇠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죠. 오늘은 탈무드 아가다 제1부 제2장의 30번째 아가다를 여러분과 함께 낭독해보려 합니다. 이 아가다는 태고의 범람하는 물을 압축하여 생명이 숨쉬고 발 디딜 수 있는 마른 땅을 마침내 드러내신 고대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면에 나온 고대의 귀중한 주해를 제가 찬찬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 아래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창세기 1장 9절. 랍비 시메온의 아들 랍비 유다의 이름으로 랍비 베레키아가, 그리고 랍비 레비의 이름으로 랍비 유단이 말했다. 온 지구는 물속의 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라는 어떻게 한 곳으로 모이라 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연회장에 놓여있는 공기로 가득 부풀어 올라 엄청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10개의 가죽 포도주 부대의 비율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그 부대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할 때 왕은 그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는 묶인 끈을 풀고 공기를 빼낸 다음 그것들을 연회장의 한 구석으로 치워버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거룩하신 분께서는 태고의 물 위를 짓밟아 그 속에서 공기가 빠져나가게 하셨고, 그런 다음 그것들을 대해로 옮기셨습니다. 태초에 온 땅은 빈틈없이 거친 파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생명이 살 땅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거대한 혼돈의 상태였죠. 랍비들은 이 압도적인 자연 앞에서 기발하고도 일상적인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잔치방을 독차지하고 있는 팽팽하게 부풀어 오른 가죽 부대들의 끈을 풀어 바람을 빼는 왕의 몸짓을 떠올린 것입니다. 다음 화면에서 이 비유가 가진 비밀을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랍비들이 던진 비유의 핵심을 다시 한번 깊이 짚어봅시다. 세상에 우리 생명이 살 수 있는 마른 땅이 드러난 비결은 무언가를 새롭게 쌓아 올리거나 억지로 집을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꽉 찬 온 세상을 뒤덮고 있던 그 거대한 물을 거칠게 짓밟아 그 안에 숨겨져 있던 허황된 공기와 거품을 빼내고 한 구석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의 주도권을 쥔다는 것을 나를 한껏 불리고 팽창시키는 것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더 힘있는 소리를 내고 더 큰 면적을 차지하고 내 존재감을 사방에 퍼뜨려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강함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고대의 지혜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진정으로 이 삶이라는 아름다운 연회장을 제대로 가꾸고 지키는 방법은 내 가죽 부대의 주둥이를 열고 자발적으로 바람을 빼내는 일입니다. 내 안에 과장된 거품, 실체가 없는 지배욕의 공기를 빼내어 구석으로 얌전히 물러설 때 그 비워진 자리에서 비로소 다른 생명들이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마른 땅이 드러납니다. 즉, 내면에 견고한 경계를 세우고 평온을 얻는 것은 끝없는 팽창이 아니라 나를 스스로 조절하는 자발적 수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역설입니다. 이제 이 놀라운 압축의 원리가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5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펼쳐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시죠. 지금부터 우리는 이 가죽 부대의 바람을 빼는 압축의 법칙을 우리의 일상과 사회 전체로 넓혀가 보려고 합니다. 이 강연은 단순히 마음을 곱게 비우라는 뻔하고 지루한 도덕교육이 아닙니다. 지극히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 그리고 인간 행동에 대한 엄밀한 학술적 연구들이 뒷받침하는 지식의 탐구입니다. 우리는 총 5가지의 선명한 렌즈를 통해 세상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첫째, 나만의 성에서 홀로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개인의 내면적 오해를 밟아내겠습니다. 둘째, 가족을 사랑한다는 그럴듯한 구실로 그들의 공간을 침범해 숨막히게 하던 가정의 과도한 숨결을 거두어드리겠습니다. 셋째, 빚으로 자산 가치를 팽팽하게 부풀려 스스로 파국을 자초하는 시장의 탐욕을 압축하겠습니다. 넷째, 자기 주장의 확성기 볼륨만 높여
꽉 막혀버린 공론장에 따뜻한 양보의 틈을 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구의 모든 자원을 독식하려 드는 인류의 거대한 성장의 풍선을 잠시 멈추어 세우겠습니다. 이 흥미진진한 탐색의 여정을 통해 여러분은 나를 에워싼 질식의 감옥을 부수고 나오는 가장 영리하고 우아한 방법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먼저 개인의 내면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장표입니다. 먼저 개인의 내면을 들여다볼까요? 우리는 종종 내 능력과 노력이 충분하다면 내 모든 미래는 물론 주변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까지 완벽하게 소나기에 쥐고 통제할 수 있다는 비대해진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인생의 온갖 풍파와 카오스를 내 가냘픈 손바닥으로 다 막아서려 하니 자아라는 가죽부대가 터질 것 같은 긴장 속에 사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사회심리학자 앨런 랭어 교수는 이를 통제 착각이라는 아주 정교한 연구로 증명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복권을 나누어주고 나중에 이를 다시 팔라고 제안했을 때 남이 골라준 복권을 가진 사람들은 평균 1.96달러에 팔겠다고 한 반면 본인이 직접 번호를 골라 구매한 사람들은 무려 8.67달러, 즉 4.4배나 높은 가격을 요구했습니다. 복권의 당첨 확률은 본인의 선택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완전히 무작위로 추출되는 것인데도 내가 직접 번호를 골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과를 지배할 수 있다고 믿은 것이죠. 아주 귀여운 착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자아를 거대하게 확장하여 세상을 다 통제하겠다는 생각은 스스로를 갉아먹는 독이 될 뿐입니다. 고대의 가죽부대 우화처럼 내 안에 부풀려진 기대를 스스로 밟아 누르고 세상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카오스가 존재함을 묵묵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내면에는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의 대지가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다음 장표를 보시죠. 이번에는 우리의 가장 친밀한 공간인 가족과 가정으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라며 가족들에게 온갖 참견과 통제를 아끼지 않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부모가 뜨겁게 헌신할수록 배우자에게 모든 관심을 쏟아부을수록 상대방은 숨이 막힌다며 고통을 호소합니다.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왜 그럴까요? 나의 과도한 밀착과 통제욕이 연회장을 혼자 독차지한 거대한 가죽부대처럼 작동하여 자녀와 배우자가 숨쉬며 스스로 발 디딜 틈을 완전히 없애버렸기 때문입니다. 가족치료의 대가인 머레이 보에는 이를 정서적 융합의 병리성으로 설명하며 건강한 관계의 핵심으로 자기 분할을 제시했습니다. 나와 타인의 정서적 경계를 명확히 하고 과도하게 밀착된 끈을 의도적으로 풀어주는 따뜻한 여백입니다. 실제 임상 데이터에 따르면 부모가 과도한 개입을 줄이고 정서적 분화 수준을 높였을 때 자녀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만성불안 지수가 약 30% 이상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왕이 연회장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부대를 밟아 한 구석으로 조용히 치워두었듯이 부모 역시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해주겠다는 과도한 욕망의 바람을 빼고 뒤로 물러설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자녀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책임지는 자율적인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다음 장표를 보시죠. 세 번째 차원은 시장과 경제입니다. 현대의 경제 시스템 속에서 수많은 주체는 끊임없이 규모를 늘리고 부풀려야만 생존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부채를 한껏 끌어다 자산 가격을 공기처럼 올리고 실체 없는 거품을 키워 시장이라는 연회장을 꽉 채우려 들지요. 하지만 그렇게 부풀려진 거품은 아주 미세한 외부의 바늘구멍 하나에도 단숨에 폭발하고 마는 유약함을 지닙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경제학자 하이먼 민스키는 금융 불안정성 가설을 통해 이 위험을 선명하게 고발했습니다. 시장의 호황이 지속되면 경제 주체들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내어 자산을 무한정 불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겉보기에는 무척이나 화려한 연회장 같지만 결국 부채 상환 능력이 임계점에 다다르면 단숨에 거품이 꺼지며 시장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파국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미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가처분 소득 대비 무려 130%를 넘어서며 극단적인 자산 팽창 상태를 기록했습니다. 그 가죽부대의 결말이 어떠했는지는 우리 모두가 똑똑히 목격했지요. 랍비들이 바라본 창조의 힘은 물을 마치 가죽부대에 담아 꾹 눌러 담듯 무형의 거품을 걷어내고 내실있는 실제 가치만을 압축하여 건조한 육지를 얻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비즈니스와 투자에서도 무분별한 덩치 키우기를 중단하고 불필요한 거품을 걷어내는 압축의 지혜만이 예측할 수 없는 위기 속에서 진짜 버틸 수 있는 체력을 선물합니다. 다음 장표를 보시죠. 네 번째 차원은 사회와 공론장입니다. 오늘날 미디어와 소셜 네트워크 환경을 보면 차분한 대화와 타협은 간데없고 오직 자기 집단의 생각과 주장만을 확성기에 대고 목청껏 부풀려 외치는 광경만 가득합니다. 양극단으로 한껏 부풀어 올라 서로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대한 가죽부대들이 연회장 한복판을 틀어쥐고 싸우는 형국입니다. 아주 진풍경이 따로 없습니다. 서로가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않으니 공동체의 합리적인 대화의 자리는 말라붙어 버렸지요.
행동법학자 캐스 선스타인 교수는 이를 집단 극화라는 개념으로 명쾌하게 풀어냈습니다.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밀폐된 공간에서 대화를 나누면 극단적인 주장들이 쉽게 합리화되고 토론을 거친 후에 오히려 이념적 편향성이 각각 15%에서 18%가량 더욱 심화된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창조주께서 범람하는 태고의 물결을 강하게 내리눌러 억제함으로써 육지와 바다의 선명한 경계선을 그으셨던 것처럼 성숙한 공동체의 일원은 자발적으로 자기 주장의 데시벨을 낮추고 내 생각에 낀 고집의 거품을 걷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조금 쪼그라들고 한 발자국 옆으로 비켜설 때 그 비워진 한 구석에서 비로소 타인의 목소리가 들리고 상호 공존이라는 상생의 마른 땅이 드러납니다. 다음 장표입니다. 마지막 5번째 차원은 우리가 함께 발딛고 있는 세계와 지구 생태계입니다. 인류는 지난 수세기 동안 자연을 지배하고 무한히 성장을 거듭하는 일방적인 개발의 역사를 써왔습니다. 마치 물속에 물로 가득 차 있던 태초의 혼돈처럼 지구라는 한정된 연회장 안에 인간의 끝없는 산업적 욕망과 이기적인 생산력을 한껏 부풀려 채워 넣은 것입니다. 생물학자 게리 타디는 그의 기념비적인 논문 공유지의 비극을 통해 각 주체가 자신의 이익만을 극대화하기 위해 무한히 팽창을 거듭할 때 결국 공동체 전체의 생존 기반이 어떻게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는지 경고했습니다. 그 비극의 실증적인 결과가 바로 기후위기입니다. 인류가 내뿜은 온실가스 거품으로 인해 과학자들이 경고한 지구 생태계의 마지막 안전선인 평균 기온 1.5도 상승 임계점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10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시계바늘이 참 야속하게도 흘러가네요. 창조주께서 바다 물결을 발로 강하게 짓밟으시며 억제할 수 없는 범람을 멈춰 세우셨던 그 준엄한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인류 전체가 무한 성장의 풍선에서 스스로 바람을 빼야 할 때입니다. 우리 스스로 소비의 규모를 줄이고 자발적으로 팽창의 속도를 늦추어 생태적 한계를 받아들이는 자기 조율만이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푸른 대지라는 진짜 마른 땅을 남겨줄 유일한 길입니다. 다음 장표를 보시죠. 이 위대한 압축과 여백의 지혜를 동서양의 찬란한 사상 고전 속으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당대 최고의 문명이자 전 세계를 호령하던 로마 제국의 정점, 그 중심에 섰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만나러 가봅시다. 황제라는 자리는 마음만 먹으면 제국의 영토를 무한히 넓히고 자아의 풍선에 가장 강력한 권력의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아우렐리우스는 전쟁터의 거친 흙바람 소리가 들리는 차가운 천막 속에서 매일 밤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철저히 자신의 에고를 짓누르는 성찰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의 위대한 유산인 명상록입니다. 그는 끝없이 비대해지려는 황제의 허영을 스스로 밟아 터뜨렸습니다. 거대한 대자연의 질서 앞에서 자신은 한낱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함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상기했던 것이죠. 황제식이나 되어서 참 피곤하게 살았구나 싶기도 합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외부의 한계 앞에 굴복하는 비겁한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무섭게 범람하여 파멸을 부르는 욕망의 거품을 이성의 힘으로 밟아 눌러 통제함으로써 내면에 흔들리지 않는 평온이라는 마른 땅을 개척해낸 가장 능동적이고 존엄한 결단이었습니다. 스스로 바람을 빼고 낮아짐으로써 우주의 거대한 법칙과 하나가 되고자 했던 그의 치열한 삶은 오늘날 한껏 비대해져 비틀거리는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이정표를 던져줍니다. 다음 장표를 보시죠. 이번에는 데모노 레오 톨스토이의 명작 단편소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를 통해 우리의 탐욕스러운 일상을 뼈아프게 직시해보겠습니다. 소설의 주인공 바음은 평생 가난에 허덕이다가 어느 날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해가 지기 전까지 자기 발로 밟고 돌아온 땅을 모두 준다는 바시키르인들의 매혹적인 거래에 참여하게 됩니다. 공짜 땅이라니 눈이 돌아갈 만도 하죠? 아침에 출발한 바음은 조금만 더 멀리 가면 훨씬 더 비옥하고 광활한 영토를 차지할 수 있다는 끝없는 욕망에 빠져달리고 또 달립니다. 육체의 한계를 경고하는 몸의 신호도 무시한 채 욕망이라는 바람을 가죽부대에 터질 듯이 불어넣으며 미친 듯이 질주합니다. 결국 해가 저물 무렵 결승선에 간신히 도착하는 순간 바음은 피를 토하며 쓰러져 숨을 거두고 맙니다. 팽창에 팽창을 거듭하던 가죽부대가 임계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터져버린 것입니다. 소설의 마지막 문장은 우리의 심장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그의 하인은 그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의 길이인 딱 6피트의 무덤을 파고 그를 그곳에 묻었다. 대략 1.8m 정도의 아주 아담한 공간이네요. 바음의 허무한 죽음은 한계를 잊어버린 채 끝없이 질주하고 자신을 팽창시키는 현대인의 슬픈 초상입니다. 오늘 탈무드 아가다에서 보았듯 가죽부대의 끈을 풀어 바람을 빼내어 연회장의 한 구석으로 고요히 비켜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억지스럽게 쥐고 있던 불필요한 과도한 욕망을 내려놓고 기꺼이 내 자리를 가다듬는 용기만이 바음과 같은 파멸을 막고 나를 온전히 살아가게 하는 진짜 무대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다음 마지막 장표로 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2000년 전 탈무드 랍비들의 가죽 포도주 부대 우화를 출발점으로 삼아
개인의 심리에서부터 전 지구적 생태계에 이르기까지 5가지 차원의 아주 광활한 지식의 여행을 함께 마쳤습니다. 오늘 배운 지식의 다리를 놓아드리는 이 요약표를 한번 마음에 찬찬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엘렌 랭어의 실험을 통해 내 삶을 완벽하게 주도하겠다는 자만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확인했고, 머레이 보엔의 연구를 통해 내 집착과 개입을 비워주어야만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들이 바로 설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하이먼 민스키의 날카로운 분석으로 시장의 거품이 가진 위험천만한 실체를 알게 되었고, 캐스 선스타인의 연구를 통해 타협을 모르는 소음 가득한 공론장에 자발적인 여백이 얼마나 절실한지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게리 타딘의 엄중한 경고를 통해 인류가 자발적으로 소비의 바람을 빼하지 않으면 모두가 공멸의 바다에 빠지고 말 것임을 직시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승자는 작은 바늘끝 하나에도 부르르 떨며 예민하게 반응하는 빵빵하게 부풀어 오른 풍선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끈을 열어 스스로 바람을 빼고 기꺼이 구석으로 비켜서서 타인과 세상의 가치를 알아차려주는 깊은 여유를 지닌 사람입니다. 이 팽창과 자만의 바람을 빼내어 질식할 것 같던 여러분의 삶 속에 타인과 세상이 들어와 편안히 안식할 수 있는 아름답고 광활한 마른 땅을 가꾸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